요새는 정말로 주식시장이 거의 뭐 코인인가? 뭐 이럴 정도로다가 개인 중심의 위주로 막 이렇게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올 초에는 지금 완벽한 종목 장세잖아요. 하반기에 만약에 시장이 다시 움직인다라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실적의 턴어라운딩이 일어나는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산업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매운 자이언트TV 양옥성 기자입니다. 작년부터 2차전지로 AI, 테마 업종 위주로 주가 많이 올랐었죠. 요즘에도 사실 코스피 지수 자체는 2,500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형주 주가도 좀 같이 끌어올리고 있는 이제 환경인데요. 지금까지 오른 주식 말고 앞으로 오를 주식 궁금하시죠? 이제 유한투자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일부 업종의 섹터에 한해서만 오르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투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부장님 보시기에 연말에 주식 투자를 이제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 좀 투자금을 운영하시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올해 연말까지가 목표? 연말을 보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연말을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주식 투자하려면 좀 깝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올랐다. 지금 3개월 동안 정말 올 한 해 오를 수 있는 건 다 오른 종목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경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안 좋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요번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자 물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생산자 물가도 나오잖아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도 예상치 이제 하회하면서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 슬슬 이제 인플레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는 느낌으로 이제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제 금리를 그동안 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계속 돈을 빨아들이다가 지난번에 은행 사태 이후에 돈을 막 이렇게 못 빨아들이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 많이 올려봐야 한 번이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종목 장세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환율도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최근에. 환율도 1,300원 지금 오늘은 좀 많이 빠졌지만 환율도 올라가고 금값도 이렇게 질주를 하고 달러도 이러는데 왜 주식시장이 오르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렇게 의심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3%를 안 줘요. 요즘 적금 이자가. 정기예금은 그래요. 근데 요새 근데 CMA 같은 경우는 3.8대까지 나오곤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돈 넣어놓느니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으니까 또 막 다시 또 몰려 들어오는 심리. 요새 사실은 2차전지도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끼리는 그냥 이거 2차전지가 옛날에 영끌에서 아파트 대출받아서 사던 그 느낌인데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도 이렇잖아요. 요새 신용도 거의 지금 제가 신용 보니까 거의 한 20조 가까이 올라왔더라고요. 20조, 보니까. 그래서 19조 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좀 많잖아요. 근데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정말로 주식시장이 거의 코인인가? 이럴 정도로다가 개인 중심의 위주로 막 이렇게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종목 장세가 좀 빨리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평생 쓸 운 다 썼어. 이런 느낌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사실은 있고, 그러니까 올해 쓸 수 있는 운을 다 쓴 종목들도 좀 사실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올해 연말을 놓고 종목을 고르다라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연말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시장을 예측했을 때 상고, 중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고 이슈는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 이렇게 다운됐다가 좀 올라오고 금리 인하 내지는 금리 동결 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치를 반영하는 느낌.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했을 때 주가 많이 빠졌었고요. 인상의 끝이 보였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인하에 들어가는 순간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가 인하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빠지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기대감이 올랐는데 보여지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금리를 내리는구나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 가서 또 핑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침체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 이런 식으로. 그거는 하여튼 시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지금이 바닥이야, 더 나빠지지 않겠지, 뭐 이런 뉘앙스로 랠리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시장에 좀 접근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초에는 지금 완벽한 종목 장세잖아요. 네. 하반기에 만약에 시장이 다시 움직인다라면은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실적의 턴어라운딩이 일어나는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개별주 장세는 충분히 뭐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률 쌓는데 즐기시고, 하반기를 대비하신다라면은 좀 최악의 지금 실적을 보였던 종목들 네. 중에서 하반기에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뭐 섹터 자체를 딱 찍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경기가 위축될 것, 둔화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라면 다시 돈을 풀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인프라 투자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건설 기계주들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시피 뭔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제스처가 나올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좀 인프라 투자랑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 제조업 안 좋잖아요. 네. 제조업 지수도 상당히 지금 안 좋거든요. 지금 제조업 뭐 여러 가지 반을 봤을 때 소비보다 더 안 좋은 게 지금 제조업이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지금 제일 안 좋은데 제조업이 좋아지려면 결국은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소비가 좋아지려면은 일자리가 충분해야 되고 인컴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실업률이 조금 늘어나고, 예. 그다음에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서비스 쪽에 종사하는 쪽에 일자리가 많았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데,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줄어. 계속 잘라. 요새 기술주들, 미국에 있는 테크주들 같은 경우는 사람을 계속 잘라가지고서 이게 좀 영업이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잘라. 그래서 그동안 또 로봇이 올라왔던 거예요. 로봇이 그래서 이제 그 틈새를 치고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그렇고, 제조업은 사실 이제 매출이 늘어나려면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소비랑 그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제조업 내지는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섹터, 그런 부분이 되겠죠. 산업적으로 우상향하는 섹터. 근데 이미 다 올랐어요. 다. 그게 또 전기차고 2차 전지고 뭐 우주항공 산업이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올라서 좀 선택의 폭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어떤 섹터나 종목을 정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지표의 변화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확실히 경기가 소프트 랜딩 하는 느낌 나오면서 침체됐던 소비가 조금 살아나려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기업들이 계속 충원해야 되는데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비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딩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이죠. 뭐 건설, 철강, 해운, 조선 뭐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추세가 완벽하게 돌진 않았지만, 사실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도 일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토크를 늘려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데 주가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오늘 쬐끔 올랐거든요. 근데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또 중국 중국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지금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은 뭐 지금 분양 최악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여기 뭐 공항 건설, 뭐 TK 공항 건설 이것 때문에 또 돈 많이 들어간다 보니까 살짝 움직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움직임들, 이런 움직임에 좀 편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약간 소비 쪽이라고 한다라면은 결국은 뭐 중국이 좋아져서 되었는데 중국이 지금 좋아질 기미가 없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계속 인프라 부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는 시그널이 나오면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뭐 화학주 같은 경우가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 기미도 안 온다.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뭐 엔터주들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게임 산업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뭐 경기랑 크게 민감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미 기대치 바닥이고 신작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좀 트리플 A급의 신대작들이 다 연말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섹터 이런 쪽들 연말을 노리신다면 한번 볼만 하고요. 제약바이오 쪽들도 요새 핫합니다. 지금 3,000당 제약도 3배 올랐거든요. 지금 뭐 에코프로 뭐 500 몇십 프로라고 뭐 아니 뭐 그거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3,000당도 뭐 3배 오르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좋다고 엄청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 요번 학회 이슈, 그 이슈 때문에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또 6월달에 또 아스코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올해 확실히 실적이 턴어라운딩 되는 기업들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금리에 민감한 게 제약바이오 섹터거든요. 성장주 중에서. 그래서 성장주 기술주 섹터 내에서 본다라면은 제약바이오를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면 여기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오래 빠졌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또 한 번 달리면 끝을 보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임상적으로 좀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명품도 그래서 가는 거고, 네. 삼천당도 그래서 가는 거고, 최근에 보시면 뭐 알테오젠도 이제 네. 마일스톤 받기 시작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올해는 좀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올라간 것들, 제가 알기로는 오스코텍도 약간 좀 올해 임상 나올 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이미 뭐 미용, 뷰티, 헬스케어 섹터 쪽들은 달리고 있잖아요. 네. 메디톡스 같은 거는 네.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약간 확실히 헬스케어 쪽에서도 돈이 되는 쪽, 그다음에 우리 정부 정책적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계속 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도 좀 그쪽도 계속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바이든이 암과의 전쟁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2025년까지 뭐 암 절반으로 줄인다고 네. 그러잖아요. 일단 바이든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암 쪽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테크도 되게 중요한데, 산업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어서도 일자리가 줄지만 임금이 올라가서 더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로봇이 대체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또 출산율이 정말 네, 최저잖아요. 그렇죠. 안 태어나잖아요. 안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덜 죽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그죠? 네. 덜 죽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오래 살게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관심이 계속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를 뭐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고 자동차 산업 쪽들이 좀 좋다고 봅니다. 최근에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 좀 많이 올랐지만, 전기차 2차 전지 많이 갔지만 네. 충전 인프라 없이는 전기차 백날 만들어도 충전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하고 네. 전기차 부품, 뭐 자율주행차 이런 쪽들 해서 자동차 쪽, 그 다음에 3년 내내 안 좋았었던 뭐 타이어 쪽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시피, 뭔가 짜잘짜잘하게 주변에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마스크 끼고도 했던 부분이고, 짜잘짜잘한 소비가 아니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큰 소비, 뭐 자동차 네. 내지는 뭐 뭔가 큰 걸 바꿔야 되는 그런 소비들,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에 있는 종목들을 사시면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실존적으로 좀 이제 차트까지 보면서 좀 말씀을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낙폭과대를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많이 좀 해주신 것들 중에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조선 같은 좀 이 중무 장대 업종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인터넷 플랫폼 이쪽도 사실 빠지기 많이 빠졌단 말이죠. 자, 네이버, 그렇죠. 카카오 이 두 개는 네. 워낙 개인분들이 많이 사신 종목이기도 해서 네. 이분들은 이제 뭐 언제 원금 회복될까요?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보세요? 맞아, 그쵸. 제가 배터리 아저씨 방송도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에코프로는 아직 20만 명밖에 안 샀는데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는 600만 명이나 갖고 있다. 네. 600만 명이 물려 있다라는 네. 거겠죠. 제가 알기로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10만 원대 이상. 그죠? 네이버도 엄청 비싸게. 사실 최근에 막 이렇게 뭐랄까요, 압박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두 종목에는. 네. 특히 최근 또 모빌리티 부분에서도 또 계속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좀 압박감이 있는 편인데, 사실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네옴시티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빌딩 뭐 네, 이런 네. 쪽으로 해서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봤었는데, 왜 못 갔냐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 왜 못 갔냐 하면 시장에 돈이 안 들어와요. 개미돈만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종목 장세.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보면서 한쪽으로만 몰려가기. 네이버, 카카오는 지쳤어, 질렸어, 보기도 싫어, 뭐 어떻게 처박아 두면 언젠간 올라가겠지, 뭐 이런 심리가 되게 많은 것 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태를 안 당하니까요. 예. 뭐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들 요새 좀 많이 물어보세요. 네이버 한 요 정도 되면 사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씀을 바닥을 좀 잡은 하시는데,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제가 봐도 많이 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요새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에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매료가 됐다고 해야 될까? 빠지면 무조건 사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는 그런 호흡으로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는 조금 네이버가, 왜냐면 카카오는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네.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뭐 하이브, 뭐 카카오 맞습니다. 엔터, SM도. SM 그 문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카오 엔터도 뭐 상장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겠고요. 근데 네이버는 자회사들이 거의 상장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플랫폼에서 두 개를 보신다라면은 조금 더 네이버가 메리트는 있다.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를 네. 생각했을 때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실현이 되려면 개미분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군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 빠져나오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올라가면 바이오 빠지고 바이오 올라가면은 에코프로 빠지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빠지면 바이오가 올라가고 개미분들은 바이오를 너무 좋아하죠. 그럼 약간 지금 장세가 개인끼리 뭔가 이제 종목 장세에서 서로 네. 주고받고 하는 네. 장세군요. 그러니까 개미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장세다 보니까 요거 팔면 저로 가고 저거 팔면 요로 오고 왔다 갔다 제가 보니까 그 틈새에서 인공지능은 살짝 탈락해가지고 지금 네. 조금 4, 5등급으로 밀려있는 것 같고 로봇도 지금 긴가민가 다시 왜냐면 이게 실적 시즌에 가까워다 보니까 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실적이랑 주가는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가 나와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는데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한번 차트로 네네. 설명드려 보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가 20만 원 밑이에요. 20만 원 깨졌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뭐 예전에 한번 모비스 제가 몇 년 전에 예. 30만 원 밑에서 27만 원을 지지선대로 해서 한번 모아가셔도 돼요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까지도 제가 방송하는데 쫓아다니시면서 모비스 어쩔 거예요? 모비스 언제 올라가요?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항상 제가 방송에서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지지선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죠. 당연하죠. 네.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10년 전에 말한 것도 나중에 또 댓글 달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미리 뭐 그렇게 밑밥 까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만 원 언더권에서는 그닥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칙상 흐름상으로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17만 원대 중반에서 19만 원대 사이 지금 화면에 제가 이렇게 밴드를 그어드렸는데 이 밴드 안에서는 좀 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은 이렇게 20만 원을 잘 지지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19만 원을 잘 지지해 왔었고 20만 원을 좀 넘나드는 그런 상황인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조금 60일선이 약간 좀 평평해져 있고요. 21선이 이제 데드크로스 된 상태라서 지금 상태로는 말씀을 드린다면 19만 원과 20만 원 사이에서 좀 거래량이 수반되는 흐름 속에서 20만 원대 강하게 안착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믿고 모아가셔도 되겠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장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조금 보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이 쉽지 모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눈에 당장 다른 건 많이 보이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모아가야 되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출발 안 하니까요. 제 고객 중에서 코스모 화학을 장기 투자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1600%. 그죠? 장기 투자를 이거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10년을 갖고 있어서 1600%가 좋은가? 아니면은 작년에 사서 한 700%가 좋은가? 네. 그죠? 가성비가 작년에 산 게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그렇죠? 가성비가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도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이 회사를 워낙 좋게 보셔가지고서 가끔은 그 생각도 해요. 저한테 가끔 좀 돈이 필요하실 때마다 조금씩 매도는 하셨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잊어버리셨나? 이 주식이 있다는 걸? 내지는 어디 아프신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하게 되는데 사람이라면 좀 팔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연락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600인데도 안 파시고. 예. 연락이 없어요. 예. 예전에 잠깐 유학 가실 때 조금 파셨었는데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때 인사했는데 그 뒤로 또 연락이 없어요. 코스모 신소주도 같이 사셨기를 이제. 그거는 없으셨고 코스모 하락만 있으셨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뭐 사실 예전에 사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때 수익 많이 났었겠죠. 40만 원 막 넘어갔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20만 원이다 보니까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반토막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차수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좀 괜찮다? 좀 많이 빠졌다? 해서 막 사셨던 분들이 30만 원대 뭐 요 언저리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이버는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20만 원 언더권에서는 좀 모아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세상 17만 5천 원 정도?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니까 그게 깨졌을 때는 여기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지금은 뭐 단순히 수급만 갖고 논하긴 그렇지만 기관들도 전혀 사고 있질 않아요. 사봤자 수익률이 안 나니까 벤치마크 수익률 따라가줘야 되는데 시장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사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씩 사고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강하게 들어온 상태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그들도 뭐 싸다고 생각하니까 예. 들어오고는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놓고 본다라면은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도 약간 5만 원대에서는 어쨌든 바닥을 확실히 좀 봤다고 보는 게 네, 예. 요것도 지금 차트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쭉 많이 하락을 한 상태 속에서 이평선들이 쫙 풀렸다가요. 지금 다시 수렴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차트상으로는 거의 바닥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손님도 제가 이거 예전에 사드렸을 때 최대 수익 많이 났을 때 600%까지 났었는데 그 계좌가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170%까지 줄었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래요? 예. 근데 뭐 이미 많이 팔았기 때문에 좀 남겨둔 거라서 아깝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도 근데 솔직히 차트로는 카카오가 좀 더 좋네요. 예. 기업 자체는 뭐 네이버의 점수를 좀 더 예. 줬는데 차트 자체는 카카오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 지금 흐름이 한 5만 5천 원대에서는 좀 바닥이 어느 정도 좀 네. 나온 것 같고요. 단순히 좀 저항으로 놓고 본다면 7만 원에 좀 1차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일단 거래가 이렇게 실리고 있거든요. 이 거래가 실리고 있다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나올 수도 있고 팔 사람 다 팔고 손절할 사람 다 손절하고 새로 살 사람 새로 사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카카오 장기 투자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역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한 5만 7천 원에서 6만 원 사이 그 정도라면 충분히 조금 모아가실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